네, 이번에는 1위 대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대가를 만들려면 품목 만들 때처럼 자, 내역 입력 화면에 일단 입력하던 중에 이제 1위 대가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위 대 내역 입력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내가 만들 1위 대가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인라인 펌프 지난 시간에 만들었는데 인라인 펌프 설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펌프 설치 뭐 이런 거 하면 나올 거거든요. 있을 건데 일단 인라인 펌프라고 한번 인라인 펌프 설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았을 때 내가 원하는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1위 대가를 또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어느 곳에다가 만드는지 요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 자료에 만들 것인가, 공사 자료에 만들 것인가. 네. 일단 저는 전체 자료로 놓고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5월 품목군이에요. 5월 품목군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지금 만드는 1위 대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추가 버튼 누르시면 1위 추가라고 있어요. 메뉴가 1위 추가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인라인 펌프 설치라고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검색된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분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분류 선택 버튼 누르셔가지고 내가 놓고 싶은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비 자재에 뭐 설비 1위 대가에다가 넣겠다. 그 여기 펌프 및 공기 설비 공사라는 곳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 여기 품명에다가 내가 만들 인라인 펌프 설치라고 해서 하나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규격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5.5kW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단위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비고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품셈 있죠? 품셈 비고 내용을 품셈 몇 다시 몇 그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비 뭐 4-1-1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구분 부분에는 요건 내가 만들었다라는 표시로 처음 그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소속과 작성자명 입력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있는 소속과 작성자명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명이 뜰 거예요. 그 명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만든 것들만 따로 이제 추려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면은 저희가 만든 거랑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이제 내가 만든 것만 필터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분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1위 대가 목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1위 대가 목록이. 1위 목록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1위 대가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 그러니까 인라인 펌프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뭐 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화면에다가. 자, 요거 입력을 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품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 펌프 설치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5.5kW 이하 요거를 입력을 했었거든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5.5kW 이하는 기계설비공 1.352인 들어가고 0.448인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거는 여기에서 품목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기계 설비공을 검색해서 기계 설비공 이렇게 뭐 검색 다 하셔도 이런 인부 종류는 뭐 대부분 인부명 그대로 다 검색하셔도 돼요. 자, 기계 설비공 나왔죠? 이 인부를 더블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요거는 기계 설비공으로 쓸 거냐, 기계 설치공이라는 걸로 쓸 거냐 하는 건데 기본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기계 설비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인부를 또 찾아서 또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폼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공구손료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는 뭐 해가지고 이제 인력품의 3%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인부는 넣었고 여기다가 공구손료 항목도 한번 검색을 해서 넣을 거예요. 공구손료 이렇게 찾아서 공구손료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명칭들이 있는데 뭐 요거 쓰시고 싶으신 거 쓰시면 됩니다. 뭐 이 명칭 똑같은 거 쓰겠다 하면 요렇게 사용하시고요. 뭐 그냥 공구손료라고 하겠다 하면 이렇게 지정해서 공구손료로 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분의 재료비, 경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력품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공구손료는 대부분. 그래서 인력품을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결과를 재료비로 썼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결과값. 노무비에 몇 퍼센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재료비로 썼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적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최종 금액은 경비로 넘어간다는 거고, 요거는 재료비로 쓴다는 거고, 요거는 경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료비로 쓰고 싶으면 재료비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비로 쓰고 싶으면 경비라고 된 거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재료비로 쓸 거기 때문에 인력품의 퍼센트 재료비인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 창을 닫고 나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수량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량 부분에다가 그 품셈에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엔터, 그 다음에 0.448 엔터, 그리고 공구손료는 3%를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3% 수량 3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수량이 1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요. 여기다가 넣었던 3은 규격에 이렇게 인력품의 3%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종 결과 금액은 제가 재료비라고 된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재료비로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료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에 대한 속성이, 이 항목을 잠깐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이 항목에 대한 그 값을 확인하지 않고도 요거 이제 최종 결과 값이 재료비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넣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정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품목 구분이라고 해서 요거는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재료비로 적용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열어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화면 열기 전에도 이제 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료까지 이제 적용이 돼서 계산이 다 되었고요. 손료가 여기 이 손료라는 항목인데, 공구 손료라는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품목 선택해가지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품셈에 있는 그 인건비를 자동으로 적용을 시키고 또 자동으로 이제 공구손료를 적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는 지금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와 공구손료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인라인 펌프 여기다가 자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를 제가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자재 포함이라고 제가 하나 적겠습니다. 이렇게 자재 포함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분명 규격 단위가 똑같지만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똑같은 걸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 눌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자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품목 선택에 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인라인 펌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자재를 한 더블 클릭을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고, 자,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요거는 한 대에 대해서 요거 한 대 설치하는 거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을 여기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펌프도 한 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치 변경하는 거는 아래 위로 화살표고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공량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예, 지금 요거는 제가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삭제하고요. 공량을 적용을 해서 있는 1위 대가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것들은 다 지웠고 인라인 펌프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공량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공량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량 구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공량 구분이라는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클릭 또는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자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재는 공량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량 구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량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본 공량하고 철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공량과 철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나는 기본 공량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공량은 기본 이제 설치품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기본 공량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공량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 그 공량 구분이라는 이 항목이 이 화면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공량 구분이라는 항목이 안 보인다면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 제일 왼쪽 편에 가시면 꼭지점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공량 구분이라는 거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걸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공량 구분 칸이 나옵니다. 상단 부분에 이제 여기 볼게요.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공량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량을 적용하려면 이 규격이 나와 있는 이 규격 목록 부분에 오른쪽 편으로 쭉 갔을 때 공량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량 환경. 자, 여기에서 공량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량이 적용이 돼서 인건비가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량 적용한다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량 구분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인건비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기계설비공 1.35인 그 다음에 보통인부 0.448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대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량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위에서 요걸로 입력했던 거랑 인부 수량이 똑같을 거예요. 자재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공량을 적용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 자재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량을 적용을 했을 때는 폼셈에서 그 어떤 작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인부 수량을 정해 놓은 것 같으면은 이런 자재들을 넣었을 때 한꺼번에 이제 집계를 해서 나와 있는 이 수량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위 대가는 대부분 저희 쪽에서 입력해 놓은 거는 이렇게 공량을 적용하지 않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인부를 입력을 해서 직접 입력하고 공구선료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제가 공량을 적용을 한 거예요. 공량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져 있고요. 인부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량을 적용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공량이 적용돼서 자동으로 튀어나온 인건비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는 여기 공구손료가 있었죠, 그죠? 아래쪽에도 이제 공구손료를 한번 넣어 볼 건데, 공구손료는 여기 우측편에 보시면 손료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료 환경이라는 부분에 여기 공구손료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노무라고 지정을 하시고 요거는 결과값을 어떤 걸로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노무비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고 3%를 적용할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3%.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공구 손료가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재료비로 들어갔는데, 요런 항목들에 대한 환경이 또 여기 손료 환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런 환경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이렇게 자재 하나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이 품을 적용해서, 공량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인건비가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구 손료라는 부분도 이렇게 선택만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것처럼 이렇게 자재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들어갈 인부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구 손료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래야만 이 항목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환경값들 있죠. 아까 보셨던 그런 환경값들에 의해서 지금은 재료비로 있지만 이게 노무비로 가버릴 수도 있고 경비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3%지만 한꺼번에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2%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변경 사항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그 품이 적용되다 보면, 품이랑 공구손료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값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위 대가 같은 경우에는 손료나 이 공량을 적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자재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공량 적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손료라는 부분, 이 공구 손료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잡자재라는 그런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되는 방식이, 자,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 자, 여기에 있는 이 항목에 보면 제가 공구 손료라는 항목을 넣었죠. 그죠?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이제 계산되는 방식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은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손료라는 그 필드가 있고요. 조달 코드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손료라는 항목은 여기 조달 코드에 보면은 A 해가지고 A가 붙었다라는 건 손료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뒤에 02라고 해서 그 뒤에 쭉 0이 쭉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 뒤에 0은 이만큼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뭐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 돌리시면 또 튀어나올 거니까요.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의 0들은 제가 지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A는 손료라는 표시고 0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02, 이 두 자리는 이 손료라는 부분에서 손료 필드에 02라고 된 것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항목도 02라고 되어 있고 이 항목도 02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항목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서 3%를 적용한 다음에 재료비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면 이렇게 인건비 전체 다 해가지고 몇 퍼센트 들어갈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간혹 이제 하나는 설치품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다른 품이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런 공구 손료 부분에서 설치품의 몇 퍼센트만 이렇게 적용하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 항목 하나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항목에 있는 이 손료 코드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항목을 변경하든지 이 항목을 변경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A02라고 하면 두 개가 다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4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재가 입력이 되면 자재는 01번, 노무비는 02번, 경비는 03번이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4번부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04번부터 99번까지는 이제 사용자가 쓰고 싶은 번호 두 자리씩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계 설비공에 대해 가지고 퍼센트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이거 04번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02라고 된 거 요것도 04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A04.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손료라는 것 중에서 4번인 것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4번인 것만 계산해서 3% 적용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위에 것만 적용해서 이렇게 3% 적용을 한 거예요. 자, 2%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자재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품목 선택에 가가지고 그 아까 입력했던 거 있죠? 인라인 펌프. 여기 화살표 눌러 보시면 한번 검색했던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인라인 펌프 항목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해주고 창 닫고 나가서 이 항목의 위치도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 수량 1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재비는 자재비대로 계산됐고요. 인건비도 이렇게 입력한 대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구 손료 부분도 제가 요거는 4번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4번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온 거죠. 자재를 포함한 1위 대가를 또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처음에는 요 자재는 없이 넣었다가 자재는 없이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인라인 펌프라고 했으니까 인라인 펌프 설치라고 했으니까 인라인 펌프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예. 손료 이 부분은 들어가는 항목들이 많더라도 여기 이제 손료에 있는 번호와 조달 코드에 있는 이 손료 항목에 대한 코드 있죠? 이 번호 요것만 맞춰 주시면 어떤 걸 지정하시든지 지정된 거에 대해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라인 펌프에 있는 이 항목이 노무비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04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이 항목에 있는 노무비도 다 같이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금액 변동은 없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재는 01번 들어오고 노무비는 02번 그 다음에 경비는 03번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아시면 되고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항목만 번호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A04라고 했으면 이 중에 4번인 것만 계산된다라는 거. 여기 뒤에 이제 만약에 02번인 것도 또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맞춰주셔도 되지만 다른 거에 의해서 이제 요것만 또 이제 이 항목만 또 계산하는 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은 상태에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 주시면 돼요. 뒷부분에 0 많잖아요. 그죠? 04번하고 02번 이렇게 해주면은 04번과 02번인 거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위 대가를 만들었고요. 1위 대가 만든 거를 또 내역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입력은 아래쪽에 제가 장비 설치 공사를 선택해 놓고 이제 내역 입력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다가 수량 넣고 엔터키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1위라고 해서 입력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 나가면 자, 이렇게 인라인 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이 된 거 보이시죠? 1위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 전체적인 계산은 이제 여기 전체 계산 상단 부분 누르셔가지고 계산 눌러 주셔야 되고요. 요 공정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잠깐 확인하는 거는 현재 공정 계산 하셔도 됩니다. 현재 공정 계산은 계산 버튼 아래쪽에 요 화살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이 내역서에 대한 계산은 뭐 간단하게 돌아가 가지고 금액 이제 확인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자, 1위 대가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1위 대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